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이 매주 주말에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시간입니다. 5월 29일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이준석 열풍, 현실로 나타났죠.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 민간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어제 아침에 발표된 실제 상황에서 1위를 했습니다. 압도적 표차로 1위를 했죠. 이준석 41대, 나경원 29대, 주호영 15. 자, 당원도, 당심은 다를 것이다. 그랬는데, 당원도 31대, 32, 20.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것은 예비경선이죠. 5명이 본경선에 진출을 했는데, 본경선은 예비경선보다 당원 비율이 더 높아집니다. 예비경선은 당원 50대, 일반 시민 50. 그런데 본경선은 당원 70대, 일반 시민 30.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당심이 더 반영이 되는데, 자, 어제 발표된 이 결과, 당원 여론조사 결과, 일반 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5대5로 어제는 환산을 했지만, 이것을 실제 7대3으로 환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준석이 37%를 얻는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경원이 29.5%. 자, 이렇게 되면 또 이준석이 무난하게 승리를 하는 걸로 나오죠. 그런데 상황 변수가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단 이 싸움은 지금부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외적 변수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것이 중진들의 단일화입니다. 특히 나경원과 주호영이 중진 단일화를 하면은 아무래도 당심이 그쪽으로 당에 좀 계속 이 당을 지키고 왔던 당원들 70%가 당원들이 투표를 하니 32만 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좀 한쪽으로 중진들에게 몰아줄 것이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국회의원을 한 번도 하지 못한 영선을 이기기 위해서 5선, 4선 국회의원들이 단일화를 한다. 이것은 상당히 명분이 좀 약하지만 어쨌든 이 당의 일부에서는 이 상황에서 지금 대선 후보 경선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막중한 임무를 이준석이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 명분으로 또 삼을 수가 있습니다. 정권 창출을 위해서는 뭐든 해야 된다, 이런 명분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당의 원로들, 그동안 쭉 당을 지켜왔던 원로들, 과거에 국회의장, 부의장까지 지낸 이런 원로들 사이에서 이준석으로는 이 정권 창출이 어렵다,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나경원, 주호영이 단일화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을 막 설득을 하고 있는, 자, 그 상황을 저도 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인데, 과연 그 단일화 하면은 누구를 할지, 뭐 여론조사를 통해서 할지, 아니면은 단판을 지을지, 이런 문제가 이번 주말에 아마 좀 진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어떤 외적 변수고, 지금 이 상황 그대로 간다. 지금 5명, 경선 후보들이 그대로 본경선을 한다. 이 경우에 그냥 이준석이 무난하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환산한 수치 37대 29.5 이렇게 해서 이길 수 있을까? 자, 본격적인 실력 겨루기가 시작이 됐는데 어떤 상황 변수가 생길까? 이것도 관전 포인트죠. 과연 이대로 5명이 그대로 간다고 했을 때 이준석이 무난하게 이길 것인가? 자, 일단 예비경선은 어떤 인지도 또 지명도 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년 동안 각종 TV에 출연을 해서 상당히 인지도를 쌓은 이준석이 유리했다. 그리고 물론 나경원, 주호영도 인지도는 있지만은 또 그것과 다른 어떤 젊음, 이런 것이 또 더해졌고, 어떤 수구 이미지에서 좀 탈피를 했다. 이런 것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이미지죠. 이미지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1위를 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또 사실 지금까지는 서로 비교 경쟁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프로필, 이런 것으로는, 이미지 이런 것으로는 비교가 됐지만은, 둘이 또는 셋이, 후보들끼리 그냥 치열하게 어떤 논쟁을 벌이고 그런 경쟁이 없었죠. 경쟁이 없는 상태에서 이준석이 1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본경선부터는 좀 다릅니다. 6월 11일 투표일까지 여러 가지 경쟁이 벌어집니다. 뭐냐면은, 일단 4차례 합동 연설회가 있죠. 후보들이 모두 모여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권역별로 영남권, 충청권, 수도권, 호남권 이렇게 권역별로 합동 토론회를 하기 때문에 서로 비교 우위가 거기서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TV 토론이 있습니다. 5번의 TV 토론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서로 상호 간에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고 그런 게 없었죠. 그런데 이 TV 토론은 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도 상당히 흥행이 됐습니다. 그때 4명이 본경선에 나와서 상당히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죠. 그때도 나경원이 있었고, 오세훈이 있었고, 조원희, 오신환 이렇게 4사람이 맞수 토론까지 막 하고 이런 상황에서 비교 우위가 좀 드러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준석을 포함해서 4명의 중진들이 서로 토론을 하면은 누가 이 당대표로서, 야당대표로서 적임자고 또 대선 후보 경선 관리를 할 것인지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특히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이 32만 명의 선거인단이 판단을 하겠죠. 그리고 일반 시민, 30% 여론조사가 실시되는 일반 시민들도 그 판단의 기준이 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특히 이번에는 이 TV 토론 흥행이 상당히 성공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서울시장 후보 경선 때 한번 경험을 한 데다가 이준석 돌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준석이 과연 어떤 인물이냐 해서 TV 토론에 관심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흥행이 일어났는데 이 경우에 이준석의 실력이 드러나겠죠. 이준석이 과연 이 상황에서 4명으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을 텐데 이준석이 그것을 어떻게 돌파를 해 나갈지 아니면은 실력이 바닥을 드러낼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준석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 TV 시사프로, 종합편성 채널 시사프로에서 주로 나와서 입담을 많이 가시를 했죠. 입담을 가시를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자기 주장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패널 간 논쟁도 하지만 그렇게 치열하게 논쟁은 하진 않죠. 그런데 이 대표 경선 TV 토론에서는 본인이 어떤 한마디를 하면은 바로 역공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또 어떻게 받아치는 이런 콘텐츠가 있을지 그런 부분이 지금 검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토론에 대해서는 오히려 나경원, 주호영 이런 쪽이 강하죠. 강하기 때문에 이준석이 그 협공을 받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가 관전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후보들도 이준석에게 화력을 집중을 하겠죠. 그래서 이준석의 약점을 파고들 텐데 지금 논쟁거리가 될 만한 이 이슈는 한 3개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박근혜 키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대위원장 시절에 비대위원으로 발탁을 해서 박근혜 키죠. 이렇게 불렸죠. 이렇게 불렸는데 결국은 탄핵 국면에서 탄핵에 찬성을 하면서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 바른정당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탄핵을 성사시키는 그 정당에 몸을 담았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대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고향인 대구에 대해서 어떤 본인의 대구 연구 같은 것을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화교설이 나왔죠. 부모가 화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 그때서 이 화교가 아니고 대구 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때 또 뭐 개그맨이 그거 가지고 비꼬아서 또 논란이 있었죠. 어쨌든 그 이후에 본인이 당대표에 출마를 하면서 대구 연구를 이야기했고 부친이 대구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갑자기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 나를 발탁해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은 그 말을 하고 바로 대구로 가서 대구에서 장기 거주를 하면서 대구 경북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대구에 가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갑자기 박근혜에게 감사한다 이런 말을 한 것 아니냐. 또 이런 논란도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본인이 박근혜가 본인을 발탁을 했는데 박근혜의 탄핵에 찬성을 한 이것과 연결되면서 어떻게 보면 강성 보수 또 친박 박근혜 전 대통령 향수에 있는 당원들의 정서를 자극할 수가 있겠죠. 상대방 후보에서 그 부분을 공격 포인트로 삼았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서에 타려고 지금 그 전에 그런 말을 하고 대구에 가서 선거에 올인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 또 연결돼서 유승민 키죠. 이 부분도 또 논쟁거리가 되겠죠. 유승민 전 의원은 이준석 후보의 아버지와 친구입니다. 경북고등학교 동기 동창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그 인연으로 그랬겠죠. 그 인연으로 이 유승민 국회의원실에서 이준석 후보가 인턴 생활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이 바른정당을 창당할 때
같이 따라 나갔다가 또 같이 따라서 복당을 했죠. 그런 상황인데 2019년에는 어떤 어떤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서 유승민 대통령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후보 경선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만약에 대표가 된다면은 그 입장에서 유승민 대통령 만들겠다 이런 말이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럼 다른 후보들은 어떻게 되느냐? 경선을 관리해야 되는데 불공정한 것 아니냐? 그런 이 논의가 일어날 수가 있죠. 유승민 퀴즈가 어떻게 경선을 관리하느냐? 유승민이 대권 주자로 딱 버티고 있는데, 자, 그런 논쟁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또, 외부 수혈, 대권 주자 외부 인사 영입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유승민이 버티고, 당대표로 이준석이 있으면은 결국은 뭐 윤석열이든 최재형이든 김동연이든 국민의힘에 들어오기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그런 포인트를 지적을 해서 공격을 할 수가 있죠. 중진들이. 그리고 홍준표 복당도 어려워질 것이다. 자, 이런 논란까지 좀 확산을 시키려고 시도를 할 겁니다. 중진들이.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안철수 변수도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안철수가 지금 제3지대에서 따로 출마를 하면은 상당히 이 범야권이 대선에서 어려워집니다. 합당 문제까지 있었는데, 그런데 안철수가, 이준석과 서로 악연이 많이 있죠. 이준석과 한번 서울 노원병에서 국회의원 총선에서 한번 대결을 한 적도 있고, 그때 안철수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궐선거 있을 때 또 공천 갈등을 일으킨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이 안철수를 사석에서 원석적으로 비난을 했다가 당 징계위원회에 해부돼서, 윤리위원회에 해부돼서 징계를 받은 그런 악연들도 있기 때문에 안철수가 이 상황에서 이준석 당대표 체제가 출범을 하면은 합당을 하기에 상당히 끌고 올 것이다. 자, 그런 약한 지점들, 그런 포인트들을 이준석을 향해서 막 몰아갔을 때 이준석이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갈지 그런 부분이 또 관전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안철수를 제3지대에 그냥 남겨둘 이런 위험 요소, 이런 것들을 또 들춰내겠죠. 그리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진중권과 뭐 페미니즘 논쟁을 일으킨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전에도 논란거리가 됐던 적이 몇 차례 있었죠. 언론을 탄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다 들춰낼 텐데, 그것을 어떻게 이준석이 극복을 하고 실력을 보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준석 돌풍의 계속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됐습니다. 이런 벽을 다 넘었으면은 실제로 36세 제1야당 대표가 탄생을 하는 것이죠. 그 제1야당 대표가 정권 교체, 보수 입장에서 정권 교체에 약이 될 것이냐, 독이 될 것이냐, 그 부분은 별개로 치고 오늘은 일단 이준석이 넘어야 할 벽, 당 대표가 되기까지 넘어야 할 벽을 정리해 봤습니다. 20건의 혼술이었습니다.